22년 이전까지는 출산율 드랍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동산 포지션을 전반적으로 많이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피해서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지방주택에 대한 많은 포지션, 그리고 주택 규제가 강화되니까 비주택 악마 3대장, 지산, 생숙, 아파텔 같은 거에 대한 포지션을 잡았었는데 22년 이후부터는 사회가 달라진 거죠. 실수요자는 답 다 알고 있어요. 인서울 중심지로 가야 된다는 정답지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시장은 그 정답을 다 드러냈고, 최근에 초저 출산은 이걸 더 가속화시켰고, 의료 대란은 또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요를 쏠림을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 다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이 거기만 바라보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정상일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나 정책을 내는 부처들이 벽을 보고 머리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별말 없는 거 보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고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냥 큰 수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정책들은 요 목적지에 계신 분들이 짜요. 이 목적지 부동산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짜기 때문에 굳이 자기만의 헤게모니를 바꿔야 될까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김현미 장관이 정책 낼 때 막 어디 가서 핀잔 들었다는 게 부동산 규제책 내는 거 좋은데 강남 주택가격 빠질 정도는 내지 마,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가 한국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한번 그냥 자기 패에 꼬였을 뿐입니다. 뭐냐면은 2020년, 21년, 그러니까 22년 이전까지는 이런 출산율 드랍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포지션을 전반적으로 많이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규제를 피해서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년, 21년에 취득세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지방주택에 대한 많은 포지션,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택 규제가 강화되니까 비주택이라고 하는 그 비주택 악마 3대장, 지산, 생숙, 아파텔 같은 거에 대한 그런 포지션, 그리고 법인에 대한 규제가 많으니까 이걸 다 개인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포지션을 잡았었는데 22년 이후부터는 사회가 달라진 거죠. 도시기능 쏠림이라든가 망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타날지 몰랐었기 때문에 수요가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지금 부동산 씬에서는 소위 똘똘한 채라고 부르는 건데, 그 똘똘한 채가 아니라 그 지역만 도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기능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전국적인 그 사고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포지션 그냥 열어놨다가 이제 맞아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는 데미지를 입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긴 계속 내려가거든요. 자기 포지션에서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데 안 팔았으니까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이제 팔면은 이제 상당한 손실 확정과 함께 사실상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어요. 그런 포지션 잡은 다주택자들이 소위 2021년을 정점으로 22년까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더 이상 잡지 못하게 되면서 그런 집을 한 채 더 산다거나 하는 그런 플레이는 아예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물려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누가 제일 자유롭냐, 그동안 집 못 샀는데 정부가 LTV 80% 열어주니까 좀 사야 되나 이러면서 30대 고소득자가 제일 프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주택시장의 주인공은 30대 고소득자인데 생애 최초를 후순위로 받아가지고 전세 끼고 상급지 주택을 그냥 땅땅 매입하고 그 다음에 상생 임대인으로 등록해가지고 나중에 양도세 풀감면 받겠다, 이런 그 투자자들이 제일 프리한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똘똘한 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거주할 집도 아닌데 투자 포지션 잡았는데 이제 LTV 80%로 그거를 똘똘한 채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한국 주택시장이 수준이 이렇다 이 말이죠. 코로나 이후부터 나타났던 전반적인 패턴은 경험이 2, 3년밖에 안 되는데 2, 30년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그 시장에서 사망하면서 거기서 생존해 있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 경향이 좀 세진 것 같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늘 나오는 게 버핏이 항상 조롱을 당하는데, 작년 말에 버핏이 애플 팔면서 현금 만드니까 그냥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 주식도 몰라, 기술주도 몰라,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다 사실상 준청산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도 과거에도 그랬었지만은 가장 큰 시장이고 주류 정통 시장은 그냥 주택 시장인데,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끝단까지 가게 되면서 그 플로우가 비주택으로도 가면서 끝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비주택을 샀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물려 있거나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는데
그냥 제일 가장 거대하고 회전율이 높은 주택시장을 못 사게 되니까 비주택을 사면서 그걸 사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부는 시장을 못 이긴다. 이런 이제 모자이크 이론인데 필요할 때마다 요긴한 어떤 명언들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의 포지션을 합리화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더 거대한 시장 수요의 그 변화 속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거의 도태 직전이거든요. 결국 제일 세상 살아가는 원리나 아니면 자본시장의 그 개념은 비슷해요. 무리한 레버리지를 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너무 높은 가격에 사지 마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제일 유명한 게 소위 바닥에 서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이런 건데 설령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높은 가격이라는 걸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데 그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매우 높은 가격입니다. 그거는 아마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근데 서울 아파트가 높지 않다는 거를 명분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쿄가 더 비싸다, 맨하탄이 더 비싸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글들에는 위화감을 느껴야죠. 지금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득으로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싸다는 식으로 제 명분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부동산에 있는 세력들은 그런 사람들의 발설을 하이라이트 시켜주면서 서울 아파트 진짜 싸, 서울은 영원히 올랐어 이런 식으로 소위 가스라이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년, 21년에도 그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과포지션 잡았다가 무너진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위화감이 느껴질 때는 무리해서 포지션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택을 마련했다면은 최소한 거기 거주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주도 못할 집을 풀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고 행여나 청산된다면은 나중에 뭐라고 하실 건지 그거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돈 벌고 싶었고 그 돈 버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남들보다 늦어서 남들은 주택으로 벌었는데 본인은 비주택으로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주택에 대한 위화감을 못 느끼고 비주택의 포지션 잡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그냥 주택으로 이제 충분히 높아진 가격에서 그냥 그거를 사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사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리화하면서 사가지고 이제 그런 포지션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상태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건 아마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택이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합리화했던 가스라이팅 세력이 너무 많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와 미디어를 통해 스피커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유튜브는 좀 자기 강화적인 그런 확신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2020년 이후부터 투자 씬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강력한 자기 확신과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살아있으면은 다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시장에서 퇴출되면 영원히 아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이 소중한 만큼 보수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늘 규제가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규제가 없으면 늘 파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인간사 수천 년의 역사에서 증명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부동산도 금융화됐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한 그런 규제가 있는 건데 그런 규제를 마치 좌파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에 그만 속으시길 바라겠고요. 은행 산업부터 시작해서 자산운용업, 주식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인간 본성 때문에 생긴 규제들인데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는 정치 성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그냥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기가 뭘 못하게 되었다면 그거는 그 대상이 지금 어떤 파멸적 인간 본성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제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파멸적인 현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제도가 그나마 브레이크가 있는 건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시면은 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을 즉흥적으로 내리지 말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느 선에 닿았다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선이 없었다면은 그냥 바로 단기에 잠깐 좋고 그 다음 바로 파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닿은 게 차라리 다행이고 그 선이 있는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